자, 잘 들어.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하는 수열은 일단 수능에 나오는 문제 난이도가 어떻지? 졸라 어렵게 하나가 나와. 근데 졸라 어렵게 하나 나오는 것 빼고는 나머지 다 쉬워. 그러니까 만약에 수열이 수능에서 네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깔끔하게 한 문제 버리고 세 문제 챙겨가는 거야. 미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네가 기억할 건 이거야. 우리가 이과로 이번 이과 1등급 몇 점이야? 87인가? 대충 85 정도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게 85든 86이든 87은 사실 상관없어. 4의 배수를 끊어지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 수능이 한 번 딱 한 1년만 등급제라는 걸 시행했었어. 뭔지 알아? 수능 등급제? 그거 왜 몰라? 이름 그대로잖아. 지금은 2등급을 받아도 똑같은 2등급이 아니지. 100분위와 표점이 다르면은 100분위 표점이 높은 애가 좋은 거야. 그렇겠지? 근데 수능 등급제는 2등급은 다 똑같은 2등급. 1등급은 다 똑같은 1등급인 거야. 점수가 똑같이 들어가. 근데 그때 1컷이 몇 점이었는지 알아? 이과 1컷이? 97. 그래서 재수생들이 졸라 많이 나서 상위권 애들. 왜? 생각해봐. 97점을 받으려면 4점짜리 다 맞고 3점짜리 하나 틀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실력적으로 맞는 건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이과 상위권 애들 중에서 하나 틀린 애들은 다 2등급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입시라면 2등급도 상중하가 나눠질 테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때는 2등급은 이거야. 그러니까 97점이 1컷이고 88점이 2컷이면 97점을 받으나 그러니까 96점을 받으나 몇 점? 9점을 받으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실수라도 하나 하면 그냥 밀리는 거지. 그때 재수생들이 졸라 많이 나왔었어.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건 똑같은 거야. 84가 아닌 이상은 85나 86이나 87이나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언더스탠? 그러면 85점이라고 치면 얘들아 4점짜리 몇 개를 틀릴 수 있는 거야? 3개. 그 4점짜리 3개에선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문과의 컷이 88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역시 똑같은 거야. 그럼 4점짜리 3개를 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4점짜리 3개를 이거 얘들아 공통에서 다 버려도 되고 왜냐면 공통보다는 선택이 쉽게 나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킬러 그러면 15, 22, 30을 얘기하잖아.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역대 평가원 수능을 보면 30번 문제보다 14번이나 21번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 만약에 1등급을 받고 싶다면 공통에서 3개를 버리는 거야. 그 말인즉슨 선택은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열 한 문제는 버려도 상관없고 미분 한 문제도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에서 보통 킬러라인의 문제가 15번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이 15번이 만약에 저만식으로 나왔다. 그럼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알아서 피해. 대신에 그 다른 문제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열은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열이라는 게 봐봐. 수열이 뭐야? 수열이 순열이라는 것도 있었잖아. 그럼 순열과 수열은 같은 건가? 전혀 상관없는 거지. 순열은 뭐냐? 이게 순서와 나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순서대로 나열할 때 주로 이걸 쓰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순열은 뭐지? 그래, 수의 나열이야. 근데 문제는 자 수를 나열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를 그냥 나열하는 거면 굳이 수학 시간에 배울 필요가 있을까? 없지. 랜덤하게 수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야. 다시 뭐가 있는? 규칙.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뭘 보는 거지? 규칙을 보는 거고. 오케이? 이 규칙을 바라본다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규칙을 바라본다는 것은 명심해.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다시 몇 번째 항?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서 n번째 항을 보통은 an이라고 쓰고 왜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집합은 대문자 a는 뭐지? 집합에서? 대문자 a는 보통 집합의 이름을 정할 때 대문자를 써. 그리고 소문자 a는 보통 그 집합의 원소를 쓸 때 우리가 스몰 a를 쓴다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푸는 집합이라는 거는 기억해? 원소가 막 이렇게 졸라 많은 거 별로 없어. A, B, C들을 주로 쓴다면은 뭐 한 10개 이내에서 다 끝나는 거니까 A, B, C들을 써도 돼. 하지만 수열은 기억해? 알파벳 A, B, C들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수열은 계속 나가는 거거든. 100개든 1000개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은 몇 개가 끝이야? 그러면 모르는 건가? 몇 개? 20. 영어 몇 등급이야? 이거냐? 보통. 알파벳 27개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표현할 때 27개밖에 표현을 못하잖아. 수열이 보통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들어. 수열의 이름은 속물자 했어. 언더스탠? 하지만 이게 막 여러 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A, B, C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 순서를 여기다 조그맣게 첨자로 적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1이라고 읽고 이 말이 무슨 뜻이야?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나온 놈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A2 이렇게 쓰면 얘는 뭘까? 그치? A라는 수열의 두 번째 나온 놈이란 얘기지. 그럼 A3는 뭐겠어 얘들아? 그치? 이런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n번째 나온 놈을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런 표현을 수열에 뭐라고 불러? 일반항 또는 n번장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태 수업을 잘 받아들이려면 여기는 얘를 일반항이라는 표현보다는 몇 번째 항으로? n번째 항으로 인지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야.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열이라는 거는 자 절대 있지만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규칙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규칙을 본다는 것은 결국 몇 번째 항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n번째 항을 추론하는 것까지 가야 규칙을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항이 2야. 두 번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이 6이라고 치자. 괜찮아? 네. 그럼 그 다음 수는 뭐겠어 나연아? 그치? 그 다음은? 확실해? 그럼 그 다음 뭐겠어? 그래 이렇게 나가. 그럼 내가 자 이사력을 보고 그 다음 80, 12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애들은 뭐래? 이걸 보고 규칙을 봤다라고 얘기해. 하지만 이걸 보고 규칙을 보면 봤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걸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n번째 항이라는 거는 n에 얼마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이 수의 나열을 뭐 한 거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n번째니까 그치? 왜 보통 우리는 n수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보통 n바이 이런 거 하잖아. 예를 들어서 넷이서 마라탕 먹었어. 아니 넷이 탕수육 먹었어. n분의 그치? 그럼 그때 n은 뭐야? 1 사람의 수. 그치? 정해지진 않은 거지. 근데 그 사람 수에 따라서 만약에 4명이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10명이면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이라는 수는 정해지지 않은 수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일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수학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열의 이름으로 부르자면 여기는 얘가 A라는 수열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몇 번째 나왔어? 첫 번째 얘를 우리가 A1 이렇게 쓰고 이때 이 2를 뭐라고 불러? 지금 이 수열에 어려울 거 없어. 초항 또는 첫 번째 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럼 두 번째 나온 얘는 뭐가 될까? A2가 되고 세 번째 나온 얘는 A3가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이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근데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더라. 그냥 막연하게 막 규칙을 구하고 공식을 외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공식을 외우면 당연히 n번째 항을 빠르게 찾을 수 있지. 하지만 공식을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지? 이 규칙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수열을 쪼개면 자 대답론이 수열이지. 그럼 소답론을 쪼개면 수열을 좀 몇 개로 쪼갤 수 있어? 3개로 쪼개죠. 근데 보통 애들이 수열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친다면 수열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지? 2, 3단계에서 많이 무너져. 근데 수열 2, 3단계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야? 1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은 수열의 1단계를 너무 병신같이 취급하는 거야. 사실 1단계만 잘하면 2, 3단계는 어때? 사실 딱히 공부할 게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수열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 치유에 오늘 힘이 없어? 어디 아파? 선생님이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이제 좀 아쉬운 거야? 뻥 쓰지 마. 웃고 있으면서 뭘 아쉽대? 자 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럼 수열의 규칙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야. 일단 첫 번째가 얼마야? 2. 규칙을 발견하는 건 봐. 패턴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가 얼마지? 이러면은 규칙이 안 보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저 4란 놈을 됐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내가 135칙으로 바꿀게. 괜찮지? 이렇게 바꾸자.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 3이지? 그럼 규칙이 안 보여. 물론 이제 수학을 그대로 우리 쭉 공부를 했으니까 135칙은 홀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홀수는 어떻게 표현해놔요? 이건 못하는구나. 홀수는 보통 2n 빼기라고 표현한다고. 짝수는? 2n이라고 보통 표현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수열적인 접근이 아니지.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 1에다가 2를 더한 거야. 언더스탠? 그럼 세 번째 항은 얘들아 1 더하기 2. 여기다가 다시 또 2를 더한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풀었으면 얘는 2를 두 번 더하게 되는 거지. 그럼 네 번째 항은 1 더하기 2. 1에다가 다시 2를 세 번 더한 거야. 언더스탠? 그럼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몇 번째 항을 알고 싶어? n번째 항을 알고 싶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규칙을 본다는 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변에서 변하는 건 함수야. 맞아? 네. 우변에서는 일단 안 변하는 게 누구야? 1이지. 그럼
그럼 얘는 1이나 놈은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당연히 n번째도 어때? 있겠지. 또 안 변하는 게 있나? 자, 앞에 있는 2도 안 변하지? 그럼 이것도 n번째 항에도 2도 있겠지? 그럼 바뀌는 게 누구야? 얘가 여기가 1, 2, 3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받아도 안 되고 이것만 받아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연에서 규칙을 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뭘 보는 거야? 관계. 관계를 보는 거는 이걸 니네가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관계를 보냐면 봐봐. 얘가 1이니까 2가 없어. 그치? 근데 여기부터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2가 없다는 것은 2 곱하기 0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근데 얘가 2면 여긴 1이고 3이면 2고 4면 3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다 느낀 건 뭐야? 하나 차이. 여기 쓰여있는 숫자보다 여기 쓰여있는 숫자가 하나 작네? 맞아?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어? 그럼 여기 누가 있으면 돼? 하나 작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소리는 지금의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1 플러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understand?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2n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걸 구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이걸 구하면 내가 이 안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항을 다 찾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문제는 이거야, 얘들아. 수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 알겠지만 딱 묻는 문제가 두 종류야. 다시 몇 종류? 첫 번째가 뭘까? n번째 항을 구해라. 두 번째는 n번째 항까지 더해라. 딱 이거 두 개만 물어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거야. 이런 수열이 나오고 야 여기는 이 새끼 100번째 항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100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나연아?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이거를 쫙 쓰는 거야. 몇 번째까지? 99번째까지. 그럼 거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2를 더하면 100번째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공부할 게 없으니까 좋지만 단점은 뭐지? 시간이 걸려. 굉장한 소모전이지, 그치? 100번째 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뭐 1000번째 항 물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좋지 않은 거야.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어때? n번째 항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 얼마 집어넣으면? 100을 집어넣으면 바로 100번째 항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연에서 규칙을 본다는 것은 결국 n번째 항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n번째 항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뭐야? 여기 있는 항수와 변하는 수들이랑 뭘 찾는 거라고? 관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딱 체크하면 수연은 사실 내가 봤을 때 30% 끝난 거야. 그럼 이번에는 자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볼게.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고 그럼 세 번째 항은 누굴까? 응?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연에서 규칙을 본다는 건 최소한 항을 3개 이상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4가 나왔어. 그 다음 뭐겠어? 오늘 이 새끼 공부할 맘이 없구나. 어? 자 뭐겠어? 7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지? 얘는 8이 나오는 게 맞지? 2씩 곱해주고 있잖아. 맞아? 그럼 내가 여기는 이놈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 필요 없고 몇 번째 항 찾아야 돼? n번째 항. 그럼 내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이 n번째 항 찾아봐. 자, 내가 알고 있는 잔재 좀 부리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만 딱 확인해. 자, n번째 항은 뭐야? 2 곱하기 2n 마이너스 2 곱하기 2n 마이너스 있어? 1에 자, 요거 n번째 항은 뭐야? 말해봐. 지금 요거 n번째 항. 자, 뭐지 나연아? 자, 봐. 어려워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해. A1이 얼마야? 1을 근데 여긴 정보가 없어 얘들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규칙을 볼 때는. 근데 A의 여기는 얘는 두 번째 항은 이 1에다가 2를 한번 곱한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규칙을 보려면 이건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어떤 규칙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의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 1에다 2를 이거 아니야? 물론 이걸 니네가 지수를 바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좀 더 규칙을 빨리 볼 수 있지만 그게 안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럼 A의 네 번째 항은 여기다 2를 또 곱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건 n번째 항이잖아.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것 같아? 1에다가 역시 2를 졸라 곱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봐봐.
여기는 우리가 2는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해? 2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쌤가 두 번째 항일 때 2가 한 번 곱해졌지만 여기 세 번째 항일 2가 두 번 곱해졌어. 그러니까 만약 니네가 이걸 정리했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정리했다면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가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고 내 말은. 그럼 여기 네 번째 항에는 2를 몇 번 곱했어? 그럼 니네가 느낀 규칙이 뭐야? 여기는 항수보다 2를 곱하는 수가 적지. 2일 때 한 번, 3일 때 두 번, 4일 때 세 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언제? 수열을 공부하면서. 웬만 알겠어? 그럼 맨 번째 항은 여기는 2가 얘보다 한 번 덜 곱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n-1번이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2를 n-1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여기는 이 일반항을 봐봐. 잘 구했나 못 구했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느냐. 그럼 1을 넣으면 2의 영수니까 1이 나오겠죠.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느냐. 3을 넣었을 때 4가 나오느냐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언급한 수열은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내가 규칙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떤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수열은 자 결론적으로 누굴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나중에 너네가 수열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 말 알겠어? 그 소리는 그럼 수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규칙인데 우리 이 규칙에는 이렇게 기억해. 뭐 당연히 시판권에서 물어보는 랜덤한 규칙도 있겠지만 기본 규칙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자 일정한 놈이 더해지는 수열이 있어. 그러니까 기본 규칙을 뭘로 하는 거야? 일정한 놈을 더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앞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를 더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수열을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무슨 수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머릿속에서 자 이게 봐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돼? 아 똑같은 값을 계속 더하는 수열이구나. 언더스탠? 그 다음 두 번째, 자 뭐가 있냐면 똑같은 놈을 곱하는 수열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태가 얘기한 두 수열은 쟤네들에 대한 예제인 거지 그냥. 그래서 똑같은 값을 곱하는 수열을 우리 뭐라 불러? 자 얘를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거는 등차 수열 더하기 등비수열은 뭐야 그러면?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놈이 더해지는 수열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일정한 놈이 곱해지는 수열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째 항을 찾을 수 있어야 돼. n번째 항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째 항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놈은 1, 3, 5, 7, 9 얘는 일단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이고 더해지는 값이 얼마지? 2였지.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봐. 등차 수열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애냐면 첫 번째 항이 A야. 언더스탠?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겠어? 이거 A에다 누군가를 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누군가를 더하는 이 값을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해? D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이 A를 뭐라고 부르더랬지 내가? 초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케이? 우리 여기는 이 D를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놈을 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모든 항이 다 D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얘를 공통의 차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우리는 공차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초반에 내가 수열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등차 수열의 공차야? 다시 누구의 누구라고? 그래. 근데 이걸 간혹가다 공차 수열의 등차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등차 수열의 공차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겠어? 여기다 D를 또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다음 항은 A 더하기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자질구레한 애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니네가 알고 싶은 건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는 얘를 똑같은 방식으로 A1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A2.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돼? A3 얘는 뭐야? 이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1, A2, A3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n번째 항 알고 싶다고 얘들아. 맞아?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럼 A의 첫 번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세 번째 항이든 네 번째 항이든 뭘 보는 거야? 변하는 애들과 변하지 않는 애들을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해봐. 누구는 절대 안 변해? 그래 앞에 있는 A는 안 변하고 여기다 A가 있을 거라고. 괜찮아? 또 누구도 변하지 않아. D도 변하지 않지. 오로지 변하는 거는 D 앞에 있는 뭐만? 이 숫자만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얘가 두 번째 항일 때 여기 1, 세 번째 항일 때 2, 네 번째 항일 때 3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야? 아 여기 쓰여있는 놈보다 여기 쓰여있는 놈이 하나 적지. 그럼 우리는 n번째 놈은 A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D를 n-1번 더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는 이 식을 뭐라 불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얘기해서 여기는 우리가 이 식은 반드시 외워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는 이 A를 뭐라 그런다고? 초항. 여기는 이 D를 뭐라 그런다고? 공차. 그럼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아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자 여기 봐.
누구랑 누구 알아야 돼? 포항이랑 초항이랑 요 n-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야 135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괜찮아? 근데 만약 니네가 저 식을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아까와 같은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럼 우리는 얘는 얼마씩 더해지는 수열이야? 20. 그럼 이 씩 더해지는 수열이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 1 이런 거 체크하는 거라고. 그 다음 더해지는 값이 얼마야? 2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 1이고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 그럼 이때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 빼기 D니까 A에다 1 넣고 n 빼기 1은 안 변하고 여기다 2를 넣으면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언급하는 등차 수열은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어떤 수열이라고? 일정한 놈이 더해지는 더해지는 수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초항과 누구라면? 더해지는 공차라면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어렵나? 자, 요거 지난 시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중3 애들 데리고 수업한 거야. 너네가 어려우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요 단원의 얘네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서 사실 수열은 기초로가 좀 부족해도 수열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어. 이 말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초항과 공차라면 일반항 구할 수 있고 그때 쓰는 일반항식이 이거다.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오케이? 네. 이거 끝.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보자. 만약 우리한테 2, 5, 8, 그 다음 얼마야?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여기는 이 수열의 특징은 뭐야? 30 더해주고 있지? 그래서 30 더해주고 있으니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첫 번째 항이 얼마? 2. 더해지는 값이 얼마?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초항이 2, 공차가 3. 그럼 이놈의 일반항은 어떻게 돼? 2 플러스 n-1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요걸 전개하면 얘는 3n-3의 플러스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거 구하고서 잘 구하나 확인하고 싶어. 그럼 1 넣으면 얼마 나와? 2 넣으면 잘 구한 거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고. 이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수열이 어떤 놈이 있느냐와 정의 및 일반항을 반드시 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일정한 놈이 더해지는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이때 더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차라고 이야기한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까 기본 규칙이 몇 가지라 그랬지? 기본 규칙이 두 가지라 그랬어. 하나가 일정한 놈이 더해지는 놈이고 두 번째는 일정한 놈이 곱해지는 놈이라 그랬지? 그래서 곱해지는 수열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불러. 잘 들어? 그럼 당연히 등비수열도 기본 연산은 곱하기인데 내가 몇 번째 항을 찾을 수 있어요? 똑같아.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일정한 놈이 곱해지는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은 A라고 하자. 두 번째 항은 뭘까? A에다 누구누구가 곱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걔를 뭐라 그래? R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이때 곱해지는 이 R을 우리는 그럼 얘네들은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AR 제곱이 될 거 아니냐? 이래 생각 어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더했으니까 차이값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얘는 곱했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비율이라고 보는 거야. 그냥 똑같은 것이 곱해지면 비율이 얘네가 몇 대 몇이야? 1대 R이지. 비율은 어차피 동일한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야? 1대 R이지. 그래서 여기는 얘들이 다 똑같은 비율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름이 등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는 요 I 값을 뭐라 불러? 공통의 비율이라고 불러서 이건 우리는 공비라고 이야기한다. 당연히 A는 뭐라고 얘기할까? 초항이라고 하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가 나야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맞냐? 하지만 나는 몇 번째 놈을 알고 싶어? n번째 놈이니까 이거 똑같이 여기는 얘를 내가 A1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우리가 A2라고 하고 얘를 A3라고 하면 맞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건 더 쉬워 사실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는 더 쉬운 게 결론적으로 n번째 항 알고 싶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니네가 봤을 때 누구는 절대 안 변해. A는 안 변하고 I도 안 변해. 하지만 요 위에 있는 요 인덱스 위가 다르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일 때 1이고 세 번째 항일 때 2고 네 번째 항일 때 3이야. 그럼 똑같이 뭐야? 여기에 쓰여있는 숫자가 얘보다 어때? 하나가 적네. 그럼 얘는 A, R에 요걸 우리는 뭐라 불러?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그러면 알려면 뭐뭐 알아야 돼? 첫 번째 항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n-는 안 바뀌니까 초항과 누구? 곱해지는 값 얼마? 공비를 알면 루식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거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1, 2, 4 이런 것도 있잖아.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20 곱해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잘 들어가.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20 곱해지니까 계속 20 곱하고 있잖아.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럼 초항이 얼마? 1. 그다음 곱해지는 값이 얼마지? 2. 그럼 그 곱해지는 값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비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일에다가 2를 몇 번?
한 번 더. 이렇게 일반항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일반항 구하기가 어때? 수월하지. 그러면 자 지금도 중요해. 그럼 등차 등비수는 일단 요만큼만 알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나연아?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나와. 그럼 너네는 그걸 맞춰야 돼, 틀려야 돼? 그럼 이 식을 외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냐? 잘 들어.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거야. 수열 문제를 풀 때 일반항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뭐에 관한 문제? 우리는 무조건 저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거야. 딴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1다시 여기 봐. 3번에 보면요. 자, 문제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갈게. 3번은 뭐라고 써있냐? 공차가 3, 10번째 항이 32인 등차 수열의 20번째 항을 구하래. 이게 봐. 그러면 공차가 3이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언더스탠? 이게 먼저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 몇 번째 항이? 10번째니까 A의 10이 얼마? 요런 수열이야. 괜찮아? 근데 우리는 20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봐. 나는 누굴 찾아서? M번째 항을 찾아서 걷다 얼마를? 20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공차가 3인 걸 알았으니 여기 봐. 요거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돼? 누굴 몰라? 추항 모르지? 그럼 추항 모르면 어떻게 해? 그냥 A라고 써. 모르니까. 하지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 아니까 얘는 n-1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요 식이 그냥 넣은 거야. 됐어? 그럼 이 안에 우리가 얼마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A 빼기 얼마? 9 곱하기 3이니까 27 나오죠? 이게 32라는 얘기잖아. 여기다 그냥 10을 집어넣은 거야. 10번째 항이니까. 그럼 이거 넘기면 A는 얼마야? 59 나오지? 이렇게 초항을 구하는 거지. 이해? 그러면 초항이 59니까 이 일반항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니네 생각 어때? 맞아? 근데 문제가 몇 번째 항 물어봤어? 20번째는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20을 집어넣으면 얘는 59에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19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57이지? 그럼 59 빼기 57이니까 A의 20은 얼마야? 이렇게 답 내면 되는 거야. 전혀 긴장할 게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보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번에는 발견 2번을 볼게요. 여기 봐. 자, 지금은 잔여들 부리지 말고 무조건 뭐 한다고? 배운 식만 가는 거야. 자, 문제 있어요.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밑줄 거. 자,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 A와 D가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야? 두 번째 항과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더한 게 얼마? 24래. 이때 문제가 몇 번째 항 물어봤니? 5번째 항 물어봤지? 여기 봐. 그럼 우리는 이거의 일반항 A에는 문제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A 플러스 얼마? A 플러스 n-1D야. 근데 A랑 D랑 같으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써도 문제 되지 않지 않나? 그럼 내가 이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왜냐면 D 곱하기 n에 마이너스 D니까 D는 지워질 거 아니야. 당연히 돌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은 게 얘니까 2D네? 그래 안 그래? 여기다 4를 집어넣은 게 얘니까 4D네? 그럼 이거 얼마야? 6D지? 이게 24라고. 맞아?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D는 얼마? 4가 나와. 언더스탠? 그럼 네가 4니까 요 놈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긴 거니? 4N인 거지. 5번째 거니까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답은 2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일반항 공식을 외워서 이 식에 다 넣는 거야. 등차 수열의 모든 문제는. 괜찮아?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면 자 뒤로 가서 등비 수열은 어때? 자 12쪽으로 가볼게요. 지운다. 그럼 12쪽도 마찬가지야. 겁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잘 들어봐. 자 12-3번을 갈게. 왜냐면 1번 같은 경우는 니네가 다 낼 수 있겠지. 자 일반항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5인 등비수열에 여기 뭐 A의 두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그냥 10이지 뭐. 첫 번째 항이 2고 일반항 갈 필요도 없어. 여기 봐.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얼마 곱하라는 얘기야? 5를 곱하라는 얘기가 얘는 10이지 뭐. 답이 10이지 뭐. 그렇지?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3번을 풀게요. 그럼 여기 지금 몇 번이야? 2-3번에 보면 자 여기 봐. 문제 이제 기본 2-3번이야.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에 대하여 여기 봐봐. A1이 얼마? 3 A의 5번째 항이 48이래.
그럼 A의 세 번째 항을 구하는 거야. 괜찮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답은 12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문제에서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 등비. 등비 수열. 봐봐. 첫 번째 항이 누구야? 그럼 이거 일반항 A에는 3 곱하기 우리 공비를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겠지. 그럼 이 안에 얼마 집어넣은 게? 5를 집어넣은 게. 그럼 3 곱하기 아래 몇 승대? 4승대 5 빼기 1이니까. 이게 48이라는 얘기. 괜찮냐? 그럼 3번을 지울 수 있죠? 그럼 얘는 16 나와. 그럼 R의 4승이 16이니까 R은 뭐야? 풀마 2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며. 그래서 우리는 R이 얼마나 걸 할 수 있어? 2란 걸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R이 이걸 알았으면 여기 봐. 요거 일반항은 3 곱하기 2에 이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래? 여기 안에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얼마가 돼? 이거니까 얘는 12가 이렇게 풀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잔재주를 부리는 것보다 저 식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문제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A는 시간이 짧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이 연습만 해갖고 오면 돼. 알겠어?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자 어디로 가냐면 자 비슷한 문제인데 발전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발전 13번에 1번만 볼게. 자 문제가 이래 이번에. A의 두 번째 항이 얼마? 3. A의 세 번째 항이 얼마? 6.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이 문제는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풀어. 그럼 A의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저 이거 물어봤으니까 등비 수열이지. 그럼 A의 N은 뭐야? 불러봐. A의 N을 뭐라고 놓고 출발해야 돼? A의 R에 n-1승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잖아. 그럼 들어봐. 나는 초항 공비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미지수 몇 개? 그러니까 C가 2개 준 거야. 구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그럼 내가 이 안에 얼마 넣으면? 2를 넣으면 AR이야. 맞냐? 이게 3이고. 근데 이 안에 얼마 넣으면? 3을 넣으면 AR의 제곱이죠? 이게 6이야. 물론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은 얘보다 얘가 R을 한 번 더 곱한 거지. 그러니까 R이 얼마야? 2란 게 나와. 아니면 이걸 두 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문제 풀 때 등차는 뭐야? 빼서 푸는 거고 등비는 보통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왜냐면 등차는 더하기니까 문제 연립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덧셈에 대한 거니까 보통 빼서 문제를 푸는 거고 등비수열은 곱하기니까 빼는 게 크게 의미 없지. 등비수열은 곱하니까 보통 문제를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요거 나누면 A의 R분의 A의 R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얼마야? 3분의 6인 거야. 괜찮아? 그럼 A 지워지고 R 하나 지워지니까 R만 남고 얘는 2니까 R이 2라고 바로 나오지. 됐어? 그럼 R이 2면 초항은 얼마야? 그래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2분의 3 나오지. 그럼 이거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돼? 2분의 3 곱하기 2에 n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A1이니까 A1 다른 거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2분의 3이고 맞아? A2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얼마? 지워지죠? 얘는 이렇게 답을 내면 되지. 근데 지금은 이거야. 좀 답답해도 이렇게 푸는 거야.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답은 이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발전 14번하고 7페이지에 발전 3번 여기 두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자 질문 14분. 몇 번? 14번 보자. 한 번이요. 어? 아 몰라 씨발 3번? 자 14번은 물으면 안 되지. 왜냐면 봐봐 14번은 공비가 일하래잖아. 자 봐봐 공비가 일하는 거는 누가 일하는 거야? 그렇지 R이 일하는 거야. 그럼 난 뭘 모르는 거지? 초항을 모르는 거잖아. 봐 그럼 A는 A 곱하기 이렇게 세팅해. 사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런 세팅도 필요 없어 얘들아. 근데 문제가 A의 두 번째 한 거야. 뭐야? A의 네 번째 하나 더한 게 얼마래? 세 번째 네 번째 더한 게 얼마래? 20, 36. 30 이거래. 그럼 여기서 초항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 안에 3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4A. 이 안에 4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8A. 그럼 12A가 얼마야? 36인 거니까 A는 얼마죠? 3. 그냥 3 곱하기 2 이거잖아. 근데 문제가 여섯 번째 항에 6 집어넣으면은 32 곱하기 96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요 만약에 봐 오늘이 지나도 이런 걸 못 풀면 수능 때 한 문제 못 맞춘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풀어야 돼. 3번으로 가봐. 3번도 똑같아. 자, 이것도 3번도 그냥 말로 썼지만 이게 봐. 첫 번째가 얼마래? 그럼 초안 준 거잖아. 똑같은 문제야. 단지 얘는 등차, 얘는 등비. 근데 A의 네 번째 항에 A 몇 번째야? 이게 지금 이제 28이래요. A 이걸 구하래. 맞냐? 그럼 우리는 똑같이 등차수니까 얘는 등비니까 등비에 일반항을 쓴 거고 얘는 뭐니까? 자, 얘는 등비니까 등비에 일반항을 쓴 거고 얘는 뭐니까? 등차. 그럼 뭘 써야 돼? 차이. 그래 등차 일반항을 써야죠. 그럼 등차 일반항이면 이거야 저거야? 저거. 저거니까 초항이 얼마래? 얘는 2 플러스 n-1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D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요 조건에서 D를 구해라 이거 아닌가? 그럼 가볼게. 더 쉽지. 왜? 더 셈이니까. 그럼 4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야? 2 플러스 3D. 자, A에 10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얼마? 9D. 요게 지금 28 맞냐? 그럼 얘랑 그럼 얘는 12D가 되는데 4가 넘어가죠? 네. 그래서 24가 남아. 그럼 D는 얼마야? 2. 그렇지. 그럼 D가 2니까 여기다 얼마를 넣으면 돼? 2. 2를 넣고 이 안에다가 13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3을 넣었으면 2 플러스 얼마야? 13 넣었으니까 24, 그러면 26 이렇게 나오겠다. 아니면 정리하면 2n이니까 어디다 13 넣어도 돼. 이렇게? 그럼 다음 시간 숙제는 어디까지라고? 거기까지 이렇게 풀어갖고 이렇게 됐어? 자, 가.